안녕하십니까. 월간조선 최우석 기자입니다. 정혜연입니다. 문재인 정부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는데요. 이제 드디어 등을 돌리거나 강도 높게 비판이라는 진보 인사들이 늘고 있습니다. 4년 전에는 문재인 정부 출범에 누구보다 기여를 하거나 아니면 기대감을 비췄던 인사들이 요즘은 현 정부에 대해서 아주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얘기 한번 모아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장 대표적으로 지금 문재인 정부 비판하는 분들 네. 어느 분이시죠? 저도 좀 놀랐습니다. 아무래도 진보 지식인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문재인 대통령의 편을 들진 않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 지식인들이라는 건 그렇죠. 아주 객관적으로 상황을 판단하는 네. 분들이니까. 최장지 고려대 명예교수가 대표적인데요. 네, 예. 이제 최 교수께서 이제 조선일보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여론에 의한 정치만 하기 때문에 이 문재인 정부가 좀 이렇게 좀 몰락하는 길로 가고 있다. 이제 모든 문제를 여론이라는 이름의 의견 집단이 기대어 결정한다. 법의 지배가 가능치 않은 전제성이 이루어지는 것.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당 간의 협의도 없고, 네. 반대를 적대시하며 국정을 운영했다. 이것이 극심한 양극화를 초래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 굉장히 정말 국가가 양극화된 것 같지 않습니까? 조금이라도 생각이 다르면 그건 적이에요. 네. 네. 그리고 조금이라도 생각 다른 사람들과 예전에는 대화를 나눴는데 했죠. 요즘에는 대화 자체가 네. 무조건 이거는 거의 6.25 전쟁처럼 죽이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식으로 변한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최장집 교수는 사실 굉장히 정말 진보 네. 지식인인데 법의 지배가 가능하지 않은 전제정.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법치주의 국가를 하고 있는지도 제대로 알 수가 없고. 그쵸, 반민주 국가라는 얘기죠. 네, 여론에 의한 정치를 한다. 지금 보면은 원전도 지금 또 이제 여론으로 한번 여론몰이 한번 해보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웃긴 게 여론에 의한 정치라는 거는 그렇다 치는데 자기 편 여론에 그렇죠. 관한 여론은 정치만 한다는 여기 거죠. 여론도 있고 저기 다른 그렇죠. 반대편이 네. 있는데 사실 달고 쓴 걸 다 한꺼번에 해서 그렇죠. 여론 정치를 한다면 네. 그나마 물론 그것도 법치주의에 어긋나는 것이지만 네. 그나마 어떤 보완제로 조금 네. 활용한다 이러면 모르겠지만 참고자료 정도. 근데 내 마음에 드는 것만 네. 편식을 하겠다. 이건 참.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41%의 지지를 받았고 대통령이 된 분인데 나머지는 그렇죠. 그러면 나머지 60%는 얘기를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라가 더 지금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계속 떨어지지 않습니까? 아니 40% 중에서도 이탈을 하면 이탈할 때는 또 사람 취급 안 하는 거죠. 그럼요. 예. 끝까지 남는 사람만. 예, 근데 이 최장집 교수가 예.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해서도 또 얘기를 했다고요. 예, 이제 이거는 다른 언론과 인터뷰에서 말씀하신 건데 촛불 시위 연장선상으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까지 시킬 수는 있었어도 사법 처리까지 하고 곤란하다. 현직에 있을 때의 통치행위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고려도 중요하다. 그러면서 순수하게 법적 기준만으로 판결해 대통령을 가다 놓는 건 한국 정치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탄핵시키는 건 가능한데 탄핵을 했다고 대통령 지금 감옥에 넣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거 보세요. 순수하게 법적 기준만으로 판결해 대통령을 가둬놓는 건 순수하게 법적 기준만을 판결할 경우에는 당신도 들어갈 거다. 에? 어떻게 이런 것도 생각을 못하고 그냥 적폐라고 몰아서 감옥에 넣냐 이 말 아닙니까? 네. 네. 그러니까 현직에 있을 때의 통치행위에 대한 정치적인 정치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치적인 행동 판단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고려가 있어야 되는데 순수하게 법적 기준만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순수하게 법적 기준만으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하셨을 때, 예, 아주 그리고 이게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지금은 자기와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들은 무슨 어디 서류까지 조작해갖고 다 외국에도 못 나가게 하고 다 잡아들이는 나라 아닙니까? 예. 참 최장집 교수의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게 참 믿기지가 않는데. 근데 말씀을 굉장히 이 메시지를 명확하게 딱 주셨어요. 또 한 분, 돌아선 분인데, 네. 진보 신당 대표를 했던 홍세화 전 대표. 네. 이른바 문바가 정부의 민주성을 악화한다라고 지장을 했다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노사모의 경우에는 대통령이 펼치는 정책이 지지층을 움직였다. 그러니까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내놓는 정책, 그러니까 지역주의 타파라든지 비수도권을 또 발전시키려는 그런 그렇죠. 거가에 이제 그리고 우리가 평등하게 이런 거에 대해서 열광을 했는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런 게 없다. 지금 그냥 좋은 인상이나 화려한 수사에 대한 단순한 호불호 감정이 작용한다. 쉽게 말해서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얼굴 잘생겨서 지지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일 때의 노사모는 정책을 보고 이 사람을 지지하고 활동을 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이게 좋은 인상이 뭐예요? 잘생긴 얼굴 아닙니까? 이거 뭐 순화해서 얘기한 그러니까 거지? 이게 노무현 대통령 때는 지금 보면 지금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는 거니까 2002년이니까요. 근데 그때는 어떤 얘기를 하면 비판에 그래도 그렇죠. 지금과 비교하면 네. 그리고 정책도 수정도 하고 네. 네, 사실은 그랬던데 그러니까 한미 FTA나 제주 그렇죠. 강정기지 같은 했고, 경우에는 노무현 대통령의 그다음에 결단이었으니까. 뭐 저기 뭐야 예. 탈원전 같은 경우도 수정을 했고 네. 다 노무현 대통령이 수정을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뭐 얘기가 필요가 없는데 어떤 자기 일방적인 건데 문제는 그 떠받치는 것도 정책 같은 거 그런 게 아니라 잘생겨서 아니 그러니까 좋은 인상이 잘생긴 거니까요. 잘생기긴 했어요. 그러니까 뭐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게 좀 죄송한 말인데 대통령을 하면은 이게 인상이 좀 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2012년도의 대통령 사진이랑 지금 뭐 대통령 사진이랑 보면은 뭐 이렇게 다 아실 겁니다. 그게 좀 비서실장 할 때랑 그 당대표 할 때랑 지금이랑 확연하게 다르죠. 차이가 예. 있네요. 뭐 자, 그나마 박근혜 대통령이 좀 안 변했었는데. 뭐 그러게요. 예. 어쨌거나 뭐 그래서 처음 제가 옛날에 취재할 때 문재인 대통령을 두고 처음으로 대통령 아이돌화라고 맞아요. 표현을 예. 사회 학자들도 좀 있기는 그렇죠. 했습니다. 예. 뭐 지금 뭐 그런데 네. 이 아이돌을 응원하시는 분들도 가만히 보면은 아이돌 응원하는 분들도 잘생겨서 맹목적으로 응원하는 게 아니 아니에요. 음악성도 있고 예. 그 BTS 사람들이- 같은 경우에는 작사 작곡을 본인들이 하지 그러니까요.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주는 메시지 그럼요. 하고 이제 소통 방식 이런 네. 게 있는 건데 글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주장하는 여기서 지적하는 문파 그분들이 아마 저를 죽인다고 하겠죠. 또 댓글에 뭐 영상도 안 봐주겠지만 혹시 본 사람들은 뭐 그런데 참 답답합니다. 예. 또 한 분 한상진 서울대 명예교수 네. 이분도 문재인 정부한테 지금 굉장히 단단히 화가 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분은 그 민주당의 공천심사위원회 위원장도 네.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의원들을 뽑는데 이제 한 분인데 이랬어요. 저 이분 얘기에 너무 공감이 갔습니다. 윤미향 민주당 의원의 사례를 들었어요. 진정한 진보라면 정의기억연대 사태 이후 치열한 반성과 성찰을 했어야 된다. 그러니까 윤미향 의원 사건 때 이거는 우리가 잘못한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진보를 자처하는 이들은 윤미향을 사수하기 위해 사태를 흑백 구도로 끌고 가는데 몰두. 심지어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까지 표적으로 삼았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용수 할머니 고향이 대구잖아요. 대구니까 저 할머니 이 분이 박근혜 정부에서 만든 그 문건에 보면은 이념 편향 단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진보 단체랑 친한 할머니라고 나와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 할머니 그러다가 할머니가 이제 진짜 너무 억울해서 눈물 흘리면서 말씀하셨는데 그거를 대구 지역 출신이고 저 할머니는 말이 변했고. 근데 이상한 화법에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본질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 같은 경우도 그럼 이게 맞냐 틀리냐라는데 네. 갑자기 저 할머니가 사실은 뭐 대구 출신이어서 네. 그러니까 말을 이상하게 돌려버리는 거예요. 대구 출신이었는데 그동안엔 왜 한 번도 얘기 안 한 겁니까? 대구 출신이라고. 참. 자, 어쨌거나 이제 제가 보기에 지금 최장집 교수, 뭐 한상진 교수, 홍세화 전 대표 이게 정말 정말 문재인을 정말 옹호하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지지층들. 문재인 정부를 옹호라기보다 지지를 했던. 지지를 했던. 그런. 근데 이분들이 또 이게 그럴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지 철회를 해도 그냥 마음속으로만 지지 철회하거나 네. 주변 지인들한테만 얘기를 했을 수 있어요. 네. 근데 이분들이 인터뷰를 하고 지식인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내가 네. 갖고 있는 그런 거를 네. 사실 원로급은 아니지만 옛날에 저기 강준만 네. 전북대 교수 그다음에 진중권 교수 네. 굉장히 그런데 근데 참 어쨌거나 이렇게까지 얘기를 할 때까지는 내부적으로 이분들도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고 또 얼마나 많이 생각을 많았기 때문에 이렇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얼마나 대놓고 이렇게 뻔뻔하면 이젠 더 이상은 안 네. 되겠다는 거죠. 네. 이제는 이 모습을 정말 문재인 대통령이 진짜 지지층 그 편가르기 또 뭐 맹목전 지지 행태를 이제 드디어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까지도 특히 그 지식인들까지도 아주 공개적으로 비판을 하고 나섰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렇게 비판도 하고 있지만 정말 얼마나 심하면 이 네. 사람들이 사실 그럴 것 같아요. 우리는 이렇게 저는 뭐 모르겠습니다. 지지를 안 했기 때문에 지지 안 했던 사람이 이렇게
실망을 한 것과 지지했다가 실망을 한 사람이 더 심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사실 뭐 이런 말 하면 죄송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됐을 때 정말 많이 실망한 게 보수층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겁니다. 예. 자, 정말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소식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